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산이라 하고 어떤 이는 강이라 합니다. 하지만 75세 이만수 씨에게 인생은 아직 연주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그것도 전자기타로 연주할 로큰롤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한 할아버지와 친구들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도전기입니다. 황혼이 드리운 서울 변두리 달동네 30년간 택시 핸들을 잡아온 이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내 순덕이 말을 건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요? 만수는 평소처럼 그저 그래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여보, 나 중요한 얘기 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야? 나 택시 그만두고 밴드 할 거야. 순덕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밴드? 무슨 밴드? 록 밴드 말이야. 전자기타로. 이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큰 며느리가 물을 뿜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요? 거실 한쪽에서 숙제를 하던 손녀 지은이도 고개를 들었죠. 할아버지, 진짜 밴드 하실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밴드예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도 밴드하기 힘든데.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 진짜야. 어제 중고로 기타도 샀어. 이 말을 하며 만수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빨간색 전자기타가 모습을 드러냈죠. 어머, 순덕이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샀어? 어제 용산에서 샀어. 30만 원 주고. 가족들은 이제야 만수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버지, 기타를 칠 줄은 아세요? 배우면 되지. 손녀 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반에 밴드하는 애들 있는데 완전 인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걱정스러워했죠. 아버지, 몸이 힘들지 않으실까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30년간 택시 몰면서 단련된 체력 우습게 보지 마.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밴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아내 순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정말로 할 거예요? 응, 정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 기타 좀 쳤어. 이는 가족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 언제요? 군대 있을 때 말이야. 그땐 통기타였지만 만수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색하게 줄을 튕겨보니 음이 제대로 나지 않았죠. 아, 조율을 해야겠구나.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를 켜고 기타 조율법을 검색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유튜브로 기타를 배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기한 광경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만수의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귀에 거슬리는 소음 같았지만 점차 멜로디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밴드가 안 되잖아요.
그때 만수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멤버들 구할 데가 있어. 어디요? 경로당에 가면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돼. 이 말에 가족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만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등 뒤에서 운전만 했는데 이제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꺼지지 않고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수의 본격적인 밴드 멤버 구하기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는 그곳에서 밴드 멤버를 찾겠다는 계획이었죠. 경로당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수야, 오늘은 일찍 왔네? 바둑을 두던 김노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수는 가운데 탁자에 앉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화투를 치던 할머니들과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봤죠. 나 밴드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 있어?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웃음이 터져 나왔죠. 밴드? 만수야, 무슨 밴드? 록 밴드 말이야. 나는 기타 할 거고 드럼이랑 키보드, 보컬 할 사람 필요해. 박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드럼? 그게 뭐야? 이렇게 쿵쿵 치는 거 말이야. 만수가 탁자를 두드리며 설명하자 박노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나 젊었을 때 장구 좀 쳤는데. 정말? 그럼 드럼 어때? 뭐 할 일도 없는데 해보지 뭐. 박노인은 사실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듬감은 남아 있었죠. 이때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던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피아노 칠 줄 알아. 모든 시선이 최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정말요? 응,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반주했어. 하지만 최할머니의 손은 파킨슨 때문에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반가웠죠. 그럼 키보드 맡아주세요. 키보드가 뭔데? 전자 피아노 같은 거예요. 손녀 지은이가 틱톡에서 본 키보드 사진을 보여주자 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컬만 남았습니다. 만수가 둘러보니 화투를 치던 김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형, 노래 잘하잖아. 보컬 어때? 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나 요즘 틀니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 괜찮아. 록은 원래 좀 거칠어야 멋있어. 이렇게 해서 뜻밖의 밴드가 결성됐습니다. 기타리스트 이만수, 드러머 박노인, 키보디스트 최할머니, 보컬 김씨. 평균 나이 72세의 실버밴드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연습할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박노인이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연습실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거실에서 하자. 만수가 제안했지만 최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드럼 치면 시끄럽지 않을까? 그럼 어디서 하지? 이때 경로당 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만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하세요. 어차피 오후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요? 네, 대신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마세요. 다음 날 오후 4명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만수는 기타를, 최할머니는 키보드를 가져왔고, 박노인은 나무젓가락을 드럼스틱 삼아 들고 왔죠. 김 씨는 빈손이었지만 목청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첫 연습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난청 때문에 박자를 못 맞췄고 최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건반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김 씨는 틀니 때문에 가사가 웅얼웅얼 들렸고 만수의 기타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죠. 야, 이거 박자가 안 맞잖아. 만수가 소리쳤지만 박노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박자, 박자. 최할머니가 중간에서 통역을 했어요. 아, 박자. 알겠어. 하지만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4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경로당에 모여 연습을 계속했죠. 처음엔 소음에 가까웠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4명 모두 즐거워했어요. 이거 재밌네. 최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젊어진 기분이야. 박노인도 신이 났죠. 김 씨는 틀니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노래 부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 요즘 꿈에서도 노래 불러. 연습을 지켜보던 다른 경로당 회원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점차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잘하네. 할머니, 피아노 진짜 잘 치시네요.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4명의 실버 밴드는 더욱 힘이 났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만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밴드 이름도 정하자. 뭘로 할까? 실버 밴드 어때? 너무 뻔한 거 아냐?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실버 밴드로 정해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실버 밴드의 연습 소식은 곧 만수의 집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내 순덕은 처음엔 남편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만 연습실 대여비며 장비비며 돈이 나가기 시작하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여보, 이거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식탁에서 순덕이 말을 꺼냈습니다. 연금으로 밴드 연습실 대여하겠다고? 정신 차려요. 만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연습실 안 빌려. 경로당에서 하는데 뭐. 그럼 장비는 어쩌고? 이것저것 다 합쳐도 100만 원 안 들어. 큰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에 무리 가지 않을까요? 매일 연습하신다며? 무슨 무리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어. 실제로 만수는 요즘 부쩍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밴드 연습을 한 이후로 더 일찍 일어나고 식사도 잘하고 표정도 밝아졌죠. 하지만 아내와 며느리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밴드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요. 순덕의 말에 만수는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하면 안 봐도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고등학생인 손녀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멋있는 거 모르세요? 뭐가 멋있다는 거냐? 요즘 시니어 밴드 완전 인기예요. 틱톡에도 많이 나와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해외의 시니어 밴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 할아버지들 완전 멋있잖아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지은이의 열정적인 설명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큰아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죠. 할아버지, 그럼 틱톡에 올려봐요. 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의 제안에 만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틱톡이 뭔데? 영상 올리는 앱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써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해? 네. 시니어 분들 틱톡 많이 해요. 인기도 많고요. 순덕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인터넷에 얼굴 나오는 거 별로야. 하지만 지은이가 계속 설득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음악하시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정말? 네. 저 장담해요.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평생 꿈꿔왔던 일이야.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무대에 서고 싶었어. 그런데 생활 때문에 포기했지. 순덕은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됐지만 이렇게 간절한 표정의 남편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해봐요. 대신 몸 상하지 않게. 정말? 네. 손녀도 그렇게 응원하는데.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연습 도시락 싸줄까? 너? 배고프면 힘 안 나잖아. 만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몸 아프면 바로 그만둬야 해. 알겠어. 이날부터 순덕은 남편의 밴드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러 갈 때마다 간식을 챙겨주고 기타 줄이 끊어지면 새 줄을 사다 주기도 했죠. 처음엔 반대했던 며느리도 점차 응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연습 어때요? 재미있어. 친구들도 다 즐거워해. 그럼 다행이네요. 가족의 지지를 받게 된 만수는 더욱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매일 할아버지에게 틱톡 업로드를 재촉했죠. 할아버지, 언제 영상 찍을 거예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괜찮아요. 연습하는 모습도 좋아요. 결국 만수는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영상 촬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찍자. 정말요? 와,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니까 좋다며 찬성했고, 작은아들도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 안 하시는 게 멋있다며 응원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이제는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그럼 우리 모두 할아버지 응원하자. 지은이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응원. 온 가족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만수의 실버밴드는 가족의 응원까지 받으며 본격적인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죠. 곧 있을 첫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가을 축제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죠. 경로당 관장님이 실버밴드를 추천했던 겁니다. 정말요? 우리를 무대에 세워준다고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관장님의 말에 멤버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박노인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모두들 떨리는 마음이었죠. 특히 최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손 떨리는 게 무대에서 더 심해지면 어쩌지? 일주일간 실버밴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간씩 같은 곡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연주할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친숙한 곡이면서도 록 스타일로 편곡하기 좋다고 만수가 제안했거든요. 나리나리 개나리 김씨가 틀리 때문에 웅얼거리며 부르면 만수가 기타로 반주를 하고 박노인이 드럼을 치고 최할머니가 키보드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엔 제각각이었지만 점점 하나의 음악이 되어갔죠.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작은 무대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실버밴드를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들이 정말 밴드를 한다고? 구경거리는 되겠네. 무대 뒤에서 만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기타를 잡기가 힘들 정도였죠. 박노인은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고 연신 연습용 북을 두드렸고 최할머니는 손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김씨만 혼자서 나리나리 개나리를 중얼거렸어요. 자, 그럼 실버밴드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4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죠. 어머, 우리 동네 만수 씨네. 저 할머니는 최 씨 아니야? 아는 얼굴들이 무대에 서자 분위기가 더욱 재미있어졌습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버밴드입니다. 평균 나이 72세. 이때 갑자기 마이크에서 삐익 하는 소음이 났어요. 아! 만수가 당황하는 사이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신히 마이크 문제를 해결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기타 인트로를 치는데 평소보다 너무 빨랐어요. 긴장한 탓이었죠. 박노인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템포를 맞추지 못했고 최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엉뚱한 건반을 눌렀습니다. 나리나리 개나리 김씨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긴장해서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으로 불렀어요. 게다가 틀니가 헐거워져서 가리가리 개가리로 들렸습니다.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만수가 너무 열심히 기타를 치다가 앰프 볼륨을 실수로 최대로 올렸어요. 삑!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울려 퍼지더니 앰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만수가 황급히 전원을 꺼버렸죠. 설상가상으로 박노인이 너무 신나게 드럼을 치다가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 관객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박노인은 멀쩡하게 벌떡 일어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괜찮다. 최할머니는 당황해서 계속 엉뚱한 건반만 눌렀고 김씨는 가사를 까먹어서 라라라만 연발했습니다. 결국 곡이 끝나기도 전에 연주가 중단되고 말았죠. 무대는 완전한 참사였습니다. 관객들은 한참 동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렇게 웃기는 공연은 처음이야. 실버밴드 멤버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완전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거든요. 앵콜, 앵콜.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쳤고 다른 관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 곡 더, 한 곡 더.
만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공연에 왜 앵콜을 외치는 걸까요?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들 너무 귀여워. 용기 있어서 멋있어.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 도전하고 싶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4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첫 무대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만수야. 우리 모두 긴장했어. 박노인이 위로했습니다. 나도 손이 너무 떨렸어. 최할머니도 풀이 죽어 있었고, 김씨는 틀니를 다시 맞춰야겠어라며 혀를 찼죠. 그런데 이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만수가 놀랐습니다. 네, 시니어 밴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서요. 하지만 우리 완전히 망쳤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자의 말에 4명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자까지 찾아오고 정말 이상한 하루였죠. 내일부터 연습 더 열심히 하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응, 다음엔 제대로 해보자. 집에 도착한 만수는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완전히 망쳤어. 하지만 손녀 지은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할아버지, 혹시 영상 있어요? 영상? 누가 핸드폰으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터넷에 떴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 공연 영상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목은 웃기는 할배 밴드, 하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들은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어요. 나이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용기 있었으면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만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첫 무대가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연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정말로 유명해진 건가? 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스타세요. 지은이의 말에 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밴드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KBS 지역 방송국입니다. 실버 밴드 출연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만수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출연요? 네, 실버 밴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만수는 다른 멤버들과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지만 방송국 PD는 이미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경로당에 모인 4명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최할머니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김 씨는 벌써 그럼 틀니 새로 맞춰야겠네라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력이 방송에 나갈 정도야? 최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수가 위로했지만 사실 그도 걱정이 됐어요.
첫 무대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방송에서 또 그런다면 일주일 후 방송팀이 경로당에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작은 경로당을 가득 채웠죠. 우와, 진짜 방송 장비네.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촬영은 연습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PD가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연습해 주세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니 모두 긴장했죠. 만수는 평소보다 기타 소리가 작아졌고 박노인은 리듬을 자꾸 틀렸어요. 잠깐. PD가 중단시켰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빨간 녹화등이 켜지면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최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해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만수가 동의했죠. 이번에는 정말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연주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개별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PD가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택시만 몰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만수의 진솔한 대답에 촬영팀도 감동했습니다. 박노인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라고 했고, 최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걱정했는데 음악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틀니 때문에 힘들지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요라며 웃었죠. 방송은 다음 주 일요일에 방영됐습니다. 실버 밴드 멤버들은 각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와,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만수의 아내 순덕도 신기해했습니다. 여보 목소리도 나오네.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감동적이에요.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지역 방송이었지만 온라인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분이시네요. 라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달걀판을 내밀었어요. 사인을 해달라고요? 만수는 당황했지만 아주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정년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하는데 할아버지들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씩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실버 밴드 연습 시간에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유명인들이네. 다음 공연은 언제 해요? 질문도 쏟아졌죠. 가장 큰 변화는 멤버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만수는 더 당당해졌고 박노인은 리듬감이 좋아졌어요. 최할머니는 손떨림을 극복하려고 더 열심히 연습했고 김 씨는 발음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다. 우리 정말 연예인 된 기분이네.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진짜 밴드 같아. 최할머니도 신이 났어요. 하지만 만수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다른 멤버들이 동의했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을 즐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인기에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완전 스타가 되셨어요.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스타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야. 이제 실버밴드의 진짜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높은 기대치.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6장. 유명세를 타면서 실버밴드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 사이에서 음악적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동안은 함께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발단은 연주곡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록을 해보자며 딥퍼플의 스모크 안더 워터를 제안했어요. 록 밴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만수야, 그런 격한 음악보다는 우리 나이에 맞는 걸 하면 안 될까?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나 가요가 어떨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거 말이야. 김 씨의 제안에 최할머니가 동의했어요. 그게 낫겠어. 젊은 음악은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어.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트로트 부르면 그냥 노래자랑이야. 밴드는 록을 해야 의미가 있어. 박노인도 만수 편을 들었죠. 맞아. 드럼도 록일 때 더 신나잖아.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연습 시간은 점점 논쟁 시간이 되어 갔어요. 젊은 사람들 음악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다운 걸 하자고. 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다운 게 뭔데? 나이 많다고 꼭 트로트만 해야 해? 만수도 질세라 맞받아쳤죠. 최할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해 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최할머니의 애매한 대답에 양쪽 모두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박노인은 만수와 한편이었지만 사실 속으론 고민이 많았어요. 록 드럼은 체력 소모가 심했거든요. 만수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팔이 아파. 그럼 트로트 하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연습 도중에 김 씨가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이렇게 할 거면 나 빠질래. 빠지고 싶으면 빠져. 만수도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록 밴드 하자고 했잖아. 록 밴드? 우리가 무슨 록 밴드야?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이지. 김 씨의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최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박노인도 마음이 무거웠죠. 며칠 동안 연습이 중단됐습니다. 만수는 혼자 집에서 기타를 치며 고민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다른 멤버들도 각자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음악하는 즐거움이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경로당 관장님이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실버 밴드 안 보이네요.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만수가 대답했지만 관장님은 눈치를 챘어요. 아, 그렇구나. 유명해지면서 부담이 생긴 건가? 동네 사람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실버 밴드 어디 갔어요? 다음 공연은 언제 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꼭 사람들 기대에 맞춰야 하나? 만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손녀 지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요즘 연습 안 해요? 친구들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무슨 의견이요? 만수는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지은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처음에 왜 밴드 하고 싶으셨어요? 재미있어서. 그럼 지금은 재미없어요? 만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로 요즘 밴드가 재미없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엔 음악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학생 손녀의 말이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처음에는 장르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다른 멤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만날까? 왜? 그냥 이야기 좀 하자. 박노인도 최할머니도 김 씨도 모두 나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모두들 그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4명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봐. 아니야, 나도 미안해. 김 씨도 사과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최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했는데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해진 거지? 4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며 음악하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았지만 정작 음악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7장. 며칠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실버밴드 멤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기를 주저했죠. 그때 의외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경로당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들,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4명이 모두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아이디어? 만수가 물었죠. 경로당에서 무료 콘서트 해보면 어때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해서요. 지은이의 제안에 모두들 관심을 보였어요. 무료 콘서트? 네.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여기서 작은 콘서트요.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실력이. 할머니,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우리가 왜 밴드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구나.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워진 걸까?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손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해보자.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곡을 할 건데?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걸로 하면 돼요. 트로트든 록이든 상관없이요. 지은이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그럼 트로트 한 곡, 록 한 곡 어때?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최할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우리가 둘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
박노인도 찬성했죠. 드럼으로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화해의 콘서트가 기획됐습니다. 일주일 후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준비 기간 동안 4명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김 씨가 원했던 단장의 미아리 곡이었어요. 트로트 리듬에 맞춰 만수가 기타로 반주하고 박노인이 경쾌한 드럼을 쳤습니다. 최할머니의 키보드 멜로디도 점점 안정돼 갔죠. 두 번째 곡은 만수가 고집했던 록 곡 대신 모두가 아는 고향의 봄을 록 스타일로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나리나리 개나리를 록으로 부르니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연습하면서 4명은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록이 하고 싶었어. 하지만 무리할까봐 걱정됐거든. 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만수가 놀랐어요. 나도 트로트가 싫었던 건 아니야. 그냥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수도 솔직하게 말했죠. 최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런 얘기를 진작 안 했을까? 박노인이 드럼스틱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 요즘 팔이 아파서 걱정이었어. 하지만 여러분이랑 음악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 못했지. 어머, 왜 진작 말 안 했어? 최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아픈 만큼 즐거우니까. 박노인의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며 진심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콘서트 당일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3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작은 의자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실버 밴드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잘 될까? 만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끼리잖아.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친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바둑을 함께 두던 친구들, 화투를 치던 이웃들, 시장에서 만나던 아는 사람들이었죠. 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실버밴드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은 거창한 공연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악 한번 해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 씨가 좋아하는 트로트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곡에 김 씨가 마이크 앞으로 나서자 관객들이 오오 하며 반겼어요. 모두가 아는 곡이었거든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첫 무대 때와 달랐어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연주했죠. 만수의 기타도 안정적이었고 박노인의 드럼도 정확했습니다. 최할머니의 키보드는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어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김 씨가 노래하자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나는 왜 떠나왔나. 경로당 전체가 하나의 큰 합창단이 된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한다. 우리 동네 연예인들. 격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실버밴드 멤버들도 한결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곡은 좀 특별합니다. 고향의 봄을 록 스타일로 해보겠어요. 만수의 말에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록 스타일? 고향의 봄을? 어떻게 나올까? 기타 인트로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고향의 봄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리듬이었어요. 박노인의 드럼이 쿵쿵 울리고 최할머니의 키보드가 환상적인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나리나리 개나리. 김 씨가 록 스타일로 외쳤어요. 관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선했거든요. 입에는 꽃을 물고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탔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관객들이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을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음악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와, 실버 밴드도 더욱 신이 났어요. 연주가 끝나자 경로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앵콜, 앵콜, 관객들이 외쳤어요. 한 곡 더.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들이 원했던 거였어요. 앵콜곡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객과 연주자가 구분이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부르는 대합창이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경로당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만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함께 해요. 정리를 하면서 네 명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최할머니가 말했어요. 맞아. 이런 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박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우리도 기뻤어. 김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부담스러웠나 봐. 만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는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좋았어.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확실해졌어. 뭘 해야 하는데요? 손녀 지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만수의 대답에 가족들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지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네 명은 각자 집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프로 연주자가 아니다. 하지만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실버밴드의 진짜 정체성이었죠. 다음 날부터 실버밴드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요.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곧 더 큰 무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해의 콘서트 이후 실버밴드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실버 페스티벌에서 참가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전국 대회라고요? 만수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국에서 시니어 밴드들이 모이는 큰 축제예요. 경로당에 모인 네 명은 흥분과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회라니. 박노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최할머니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어요. 대신 우리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설렘이 있었죠. 해보자.
김 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한 달이었어요. 이번에도 세 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트로트 한 곡, 록 한 곡, 그리고 관객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한 곡이었죠. 아리랑을 마지막 곡으로 정했어요. 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가며 음악을 만들어 갔어요. 만수의 기타 실력도 늘었고 박노인의 드럼도 안정됐습니다. 최할머니는 손떨림을 거의 극복했고 김 씨는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표로 나가는 거네. 전국에서 1등하고 와. 격려의 말들이 이어졌죠. 가족들의 지지도 뜨거웠어요. 손녀 지은이는 할아버지 파이팅 하고 응원 문구까지 만들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올림픽 공원 내 큰 공연장이었어요. 와, 진짜 크다. 실버 밴드 멤버들은 공연장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시니어 밴드들도 많았어요. 20여 팀이 참가했죠. 다른 팀들을 보니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저 팀은 진짜 프로 같네. 만수가 감탄했어요. 어떤 팀은 정말 완벽한 연주를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최할머니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야.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맞아. 우리만의 색깔이 있잖아. 박노인도 동의했죠. 네 명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실버 밴드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오르니 정말 많은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치자 네 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실버 밴드입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희는 평균 나이 72세, 밴드 경력 6개월의 신참입니다. 관객들이 웃으며 더 큰 박수를 보냈죠. 첫 번째 곡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김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관객들 중 몇몇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아, 단장의 미아리 고개. 두 번째 곡은 고향의 봄록 버전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록을 연주하는 모습이 신선했던 거죠. 마지막 곡 아리랑에서는 관객 전체가 함께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공연장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실버 밴드도 관객도 모두 감동했습니다. 음악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앙코르.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실버 밴드 멤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전해진 무대였어요. 시상식에서 실버 밴드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무대상이었어요. 실력보다 마음을 전해준 팀이라는 심사평이 있었죠. 네 명은 서로 포옹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만수가 소리쳤어요. 정말 꿈 같아. 최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박노인과 김 씨도 감격스러워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명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택시기사였던 만수가 전국 무대에 서고 경로당에서 시간을 때우던 친구들이 음악가가 되었어요. 이제 뭘 할까? 김 씨가 물었습니다. 계속 음악하지 뭐. 만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 이제 시작인 거야. 박노인도 의욕을 보였고 최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를 가족들이 환영했습니다. 할아버지 짱. 손녀 지은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 순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내가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을 이 나이에 이루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박노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6개월이었다며 만족해했고, 최할머니는 손 떨리는 게 오히려 매력이 될 줄 몰랐다며 웃었어요. 김 씨는 틀니 끼고도 노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버밴드의 도전은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이제는 후배 밴드들도 생겼거든요.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도 밴드 하고 싶다며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실버밴드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더 큰 물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꿈과 도전으로 가득할 수 있었죠. 실버밴드가 증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꾸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실버밴드의 첫 번째 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75세 이만수 씨와 친구들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이 든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웃음과 도전,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아직 연주되지 않은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